여기 유럽 아닙니다. 보자마자 깜짝 놀랐습니다. 일부러 내는 감탄사가 아닙니다. 와, 정말 좋습니다. 자, 그럼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핫한 물건을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50대, 60대 은퇴를 고민 중이신 분이라면 오늘 영상 꼭 보셔야 합니다. 일명 닭장 아파트에서 노후를 보내실 겁니까? 자, 맑고 공기 좋고 산책하기 좋고 힐링하기 좋은 곳에서 노후를 보내실 겁니까? 한국의 유럽, 한국의 스위스, 오늘 물건입니다. 한평생 고생하신 우리 아버님, 어머님, 도시에서 벗어나 마치 매일매일 동화 속에 온 것처럼 리조트, 펜션 같은 곳에서 살고 싶지 않으신가요? 남녀노소 누구나 한번 보면 살고 싶다 마음에 쏙 드는 유럽형 단독주택을 소개합니다. 하지만 집중하셔야 합니다. 특히 나이 드신 분이라면 오늘 영상 집중하셔야 합니다. 여기를 전원주택이라 생각하고 구입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제가 처음 느낀 게 뭐냐, 전원주택 정말 멋지게 있다라고 왔는데 여기를 전원주택이라고 생각하고 왔다가는 큰일 납니다. 잔디 하나까지도 구석구석 살피면서 딱 3시간 있으니까 알겠더라고요. 왜 109가구에서 입주가 안 되고 50가구, 40가구, 30가구 이렇게 계속 가구 수가 줄어드는지 현지에 사시는 분들에게는 조금 미안할 수 있지만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치 좋은 보성강 강변을 따라 올라가면 오늘의 주인공 유럽형 목조 전원주택이 있습니다. 날마다 여행 온 기분이 드는 젊은 분들이라면 힐링, 세컨하우스로도 너무나 완벽한 곳입니다. 자, 시골 마을엔 텃세가 심하죠. 나무만 심으려고 해도 나무가 자라서 이파리 날라온다고 나무도 못 심게 한 곳도 있습니다. 제가 직접 겪었습니다. 지금이야 사이좋게 지내고 있지만 처음에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텃세가 심합니다. 하지만 잘 지내면 지금은 쌀도 갖다 주고 생선도 갖다 주고 정말 잘 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텃세가 심하다는 거 알고 계셔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는 눈치 보며 살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는 말만 시골이지 유럽에 온 것과 다름없는 마을입니다. 다수가 외지인이고요. 서로서로 환영해주는 분위기였습니다. 놀라지 마세요. 2억 정도 거래됐던 물건이 작년에 9천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지금 아주 핫한 곳이죠. 이 가격이라면 핫하다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주말에 제가 물건을 보러 갔을 때도 많은 분들이 물건을 보기 위해서 볼 수 있었고 만날 수 있었습니다. 가격만 저렴하다면 굉장히 인기가 높은 곳입니다. 어떤 중년의 남성분은 나이 드신 부모님을 모시고 집을 보러 왔더라고요. 정말 그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았습니다. 그러면 저한테 물어보는데 저도 집을 보는 중이어서 뭐라 설명을 해드릴 수는 없었습니다. 저 여기 주민 아닙니다. 좋아요 한번 누르고 가시겠습니다. 잘못된 가격 아니냐 의심하지 마세요. 어느 정도 일리가 있어 보였습니다. 분위기를 보니까 매매가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집마다 매매한다는 쪽지가 붙어있는 곳이 많이 보였습니다. 그 정도로 거래가 되지 않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자, 직거래라고 해서 무시할 수 있는 가격이 아니란 소리입니다. 실제로 거래되었기에 신고된 가격입니다. 일리가 있다는 뜻입니다. 9천만 원입니다. 자, 이 가격이면 너 같으면 사겠냐 라고 저에게 묻는다면 이 가격이면 사겠습니다. 지금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드디어 유찰이 될 겁니다. 이제는 각자가 가격을 생각해 봐야 될 시기입니다. 오늘 소개할 물건은 달빛 11호, 10호, 9호, 6호, 2호 물건인데요. 실제로 2억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실제 물건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매매로 2억 원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매로 1억 7천도 보였고요. 평균 2억 원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다 똑같아 보이는데요. 위치에 따라 굉장히 차이가 큽니다. 뷰가 다 막혀있고 전원이 없는 곳도 있고요. 오늘 공매 물건은 정확히 보셔야 합니다. 특히 오늘 공매 물건은 정확히 보셔야 합니다. 끈떡 잘못했다가는 도로에서 바베큐 파티를 할 수 있는 위치의 물건도 있습니다. 건물 평수는 모두가 다 99제곱미터 다 똑같습니다. 하지만 토지 평수는 다 제각각입니다. 처음 들어서온 순간 가슴이 두근두근했습니다. 너무 아름다워서. 하지만 물건지로 올라가는 순간 주차장이 보이지 않습니다. 공공주차장이 있지만요. 누가 저 멀리 주차를 하고 집에 갑니까? 거의 대부분이 길가에 주차를 하고 있었습니다. 주차장이 없습니다. 주차장만 없냐? 자, 건물에 따라 말했죠. 건물에 따라 정원이 없는 곳도 있고요. 테라스가 없는 곳도 있고요. 가지각색입니다. 여기는 직접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무슨 건물을 사고 싶다 하면 직접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가격이 건물에 따라
또 토지 평수에 따라 위치에 따라 다 제각각일 수밖에 없는 곳입니다. 많은 분들이 길가에 주차를 해놓고 있었습니다. 50가구 정도 입주자 분들이 계신다고 들었는데요. 언뜻 보기에는 살고 계시는 분들이 30가구 정도 또 채 돼 보이지 않았습니다. 세컨 하우스로 왔다 갔다 하는 형식이지 주민으로 살고 계시는 분들은 그리 많지 않아 보였습니다. 제가 느낀 단점이 정말 엄청난데요. 그래도 일단 가장 큰 장점이 뭐냐, 강빛 마을을 만들면서 가장 첫 번째 취지가 뭐냐, 1층에는 본인이 거주도 하면서 2층에서 펜션처럼 운영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 보시면 1층 입구와 2층 입구가 따로 정반대로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내부에도 계단이 있지만 따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때론 2층만 펜션을 하고요, 때론 독채로 1, 2층 다 펜션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기능화된 전원주택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야, 나이 들어서 귀농 귀촌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돈이 하나도 안 들어갈 거라 생각하시는 분들 꽤나 많습니다. 하지만 귀농하시면서 깜짝 놀란 분들 많이 봤습니다. 뭔 놈의 돈이 서울에 지내는 것보다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지, 뭔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냐고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간단하게 농사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농사만 생각해 보셔도, 자, 농사 800평 짓습니다. 쌀 몇 가만이 나오지 않습니다. 농사 조금 지으려다가, 자, 거름 뿌리죠. 자, 거름 뿌리고 트럭 타러 논을 갈아야 됩니다. 자, 농사 지으면서, 자, 논 갈아야 되죠. 트랙터 값 들어갑니다. 또 고맙다고 막걸리 한 잔 사야 되죠. 자, 뭐 심어야 되죠. 이양기 값 들어갑니다. 또 수고 있다고 또 막걸리 값 들어가죠. 자, 나락 베야 됩니다. 자, 콤바인 값 들어갑니다. 자, 여기에서 또 고생했다고 막걸리 값 들어가죠. 자, 쌀 말려야 됩니다. 건조기 값 들어갑니다. 방아 찍어야 되죠. 정미소 값 들어갑니다. 이 조금 농사 지어가지고는 방아소에서 그 가지러 오지도 않습니다. 자, 옆집 용달차 빌려서 타고 가야 됩니다. 고맙다고 또 막걸리 값 들어갑니다. 여기 20만원씩 막 잡아도 얼마냐? 80만원, 100만원입니다. 농사 몇 가마 지으려다가 80만원, 100만원. 자,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자,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처음 농사 짓느라 온몸이 아파서 약값 들어갑니다. 서울에서 돈 쓰는 것은 돈도 아닙니다. 자, 서울에서 돈 쓰는 것은 돈도 아니라면서 시골이 더 한다고 하십니다. 자, 이게 뭐냐? 시골 생활을 하려면 일정한 수입은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로 와보니까요, 가장 큰 단점이 돈 벌 거리가 없습니다. 여기는. 하지만 다른 곳과 다르게 펜션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큰 돈은 아니겠지만 1층, 2층 둘 다 해가며 잘만 된다면 괜찮은 수입은 분명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컨 하우스로 사용하면서 펜션 수익까지 생긴다면 더 좋겠죠. 이런 쪽에서 본다면 멋진 전원주택에 살면서 펜션도 하고 수익도 있고 꼭 먹고 알 먹고 취지는 너무 좋은 것 같은데요. 왜 성공하지 못했는지, 자, 하나하나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보고자 하는 매물 먼저 소개를 하겠습니다. 여긴 총 2종류의 건물이 있습니다. 여기는 총 2종류의 건물이 있습니다. 자, 크게 A 건물, B 건물. 모양은 서로 다르지만 건물 평수는 똑같습니다. 자, 건물 평수 99제곱미터로 똑같습니다. 조금 이따가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건물 평수는 똑같습니다. 자, A타입 A 건물은 1층이 약 20평, 방 2개, 큰 거실 하나, 화장실 하나. 2층이 10평, 방 하나, 화장실 하나. 이런 타입이라면 B타입 B 건물은 1층이 16평, 방 하나, 큰 거실 하나, 화장실 하나. 2층이 14평, 방 2개, 화장실 2개입니다. 외부 디자인만 다르고 내부 디자인이 조금 다를 뿐 평수는 같다는 겁니다. 제 기준으로는 기존에 입주민들이 많이 지내고 있는 A타입, 1층에 방 2개, 거실 하나, 화장실 하나, 2층에 원룸 형식으로 방 하나, 화장실 하나. 이 타입이 저는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 타입이 전체적으로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그 뷰도 좋은 위치에 있고요. 전체적으로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현지분은 방 2개, 화장실 2개가 2층에 따로 있다면서, 자, B타입 건물을 더 좋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시선에 따라 느끼는 차이가 있나 봅니다. 내부 외부 디자인만 다를 뿐 평수는 똑같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1층 부분은 넓고 2층 부분은 좁다. 이해가 가시죠? 자, 이 부분이 그대로 위로 올라가면 똑같아지죠. 자, 이 설명은 제가 실내를 보지 못했지만 여기 현지 분이 직접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저렇게 올라갔죠. 네. 얼마큼이 없어요. 저런 상당히 위로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물건이 다 똑같아 보이시죠? 이렇게 생각하고 구매했다가는 정말 큰일 납니다. 물건 평수는 똑같지만 토지가 다 제각각입니다. 어느 물건 달빛 11호가 262제곱미터지만 달빛 6호가 270제곱미터입니다. 토지 차이가 있으시죠? 하지만 강빛, 별빛 그 전원주택은 토지 면적이 335제곱미터입니다.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전원주택에 꽂힌 텃밭이 있냐 없냐, 자, 잔디밭이 있냐 없냐, 바베큐를
구워 먹을 수 있는 공간이 있냐 없냐 굉장히 차이가 큽니다. 꼭 와서 물건을 보고 구매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물건에 따라 뷰 차이가 너무나도 큽니다. 여기는 10동이 있다면 5동은 앞에 뷰가 가려져 있고 5동은 앞에 뷰가 뻥 트여 있다. 이렇게 먼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를 왜 전원주택이라 생각하면 안 되냐. 자, 여기는 제가 봤을 때는요, 딱 3시간이니까 너무 답답합니다. 밖에 공간에 나만의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이 너무나도 없습니다. 달빛 12로 한번 보겠습니다. 마당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죠. 달빛 15도 약간의 공간이 있지만 이거 개인 프라이버시 어렵습니다. 여기는 전원주택이라고 생각하고 구매했다가는 정말 후회할 곳입니다. 다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달빛 11호, 10호, 9호, 6호, 2호. 오늘 나온 매물은 길을 중심으로 왼쪽 편에 있습니다. 1층에서는 앞에 다른 펜션, 전원주택 때문에 멋진 전경이 다 가려져 버립니다. 자, 2층에서 보면 다르겠지만 1층 풍경은 그렇습니다. 너무 좀 아쉽죠?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잘 확인하시고 공매에 참여를 하셔야 됩니다. 다 이렇게 앞에 공간이 작다는 건 아닙니다. 다른 곳을 확인해 보면요, 테라스도 굉장히 넓고 좋은 위치에 있는 전원주택도 많이 있습니다. 정말로 뷰가 아름다운 곳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가장 아름다운 곳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럼 다 그렇다는 게 아니란 소리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도시와 접근성입니다. 광주광역시와는 차량으로 50분 거리 되겠습니다. KTX 곡성역, KTX 구례역에서 차량 15분 거리 되겠습니다. 자, 먼 길을 달려서 속곡 톨게이트에 도착을 하죠. 속곡 톨게이트에서 정확히 8km, 강변을 따라 올라오시면 자, 멋진 유럽풍 강빛 마을이 있습니다. 속곡 면 소재지까지는 7km, 하나로마트, 농협, 편의점도 있었습니다. 꼭 물건을 장을 봐 오셔야 합니다. 공기 좋고 물 좋고 힐링하기 좋은 곳이지만 가장 큰 단점이 바로 생활 인프라인 것 같습니다. 개인 차이가 있겠지만 생활하기가 굉장히 불편해 보였습니다. 전원 생활의 꽃은 텃밭인데요. 제가 생각에는 텃밭인데요. 아주 작게 마당에 잔디밭을 깎아내고 만들어 놓은 곳을 봤고요. 주민들이 따로 한쪽에 주말 농장처럼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등산로, 산책로가 잘 되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주민분들이 많이 운동을 하고 내려오시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기는 관리비가 많이 나올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관리비는 3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전기, 수도료는 별도이고요. 관리비는 3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주차 공간은 0대고요. 공공 주차장이 있긴 하지만 주차 공간은 0대입니다. 방향은 거실 기준 남향 되겠습니다. 여름엔 시원하고 겨울엔 넓은 거실 창 사이로 따뜻한 햇빛이 잘 들어올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겨울에 외풍이 심하다는 거, 현지에 거주하시는 분이라면 거주를 목적으로 한다면 사시 교체는 해야 합니다. 제가 둘러본 결과 여기에는 살고 계시는 것 같다 하는 곳마다 다 샤시가 교체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외풍이 심하다는 거겠죠. 세컨하우스로 생활을 한다면 굳이 교체까지 할 필요는 없어 보이지만 현지에 거주할 목적으로 구입을 한다면 샤시는 교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용도 지역지구는 계획관리지역, 지구단위 계획구역 소로 1류 되겠습니다. 소재지 전남 곡성군 죽곡면 태평리 강빛마을길 강빛마을입니다. 지목은 대지, 방 3개, 욕실 3개, 타입에 따라 욕실 2개도 있습니다. 보일러는 전기 보일러입니다. 수도는 상수도고요. 사용 승인일은 2012년 8월. 마당은 있지만 없는 곳도 몇 군데 있습니다. 텃밭은 대체적으로 없고요. 일부 넓은 가쪽만 텃밭을 조그맣게 만들어 놓은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바로 입주 가능한 상태고요. 지금 이쪽을 보시면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다리를 만들어 놨습니다. 보성강을 건너는 다리인데요. 굉장히 담력을 테스트하는 그런 곳입니다. 굉장히 길고요. 저 건너편에서 강빛마을을 바라보고 사진을 찍으면 아마도 이곳이 다 개발되고 아마 인스타 최고의 자리, 최고의 인스타 코스로 꼽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 왼쪽에 보이는 곳이 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공사를 하다가 망한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두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지금 이곳 강빛마을 또 펜션 마을이 살려면 저 부분에 여름에는 수영장, 겨울에는 썰매장만 생겨도 아마도 여기 불티나게 장사가 될 겁니다. 자, 겨울에는 썰매장, 여름에는 크게 수영장만 생겨도 불티나게 생길 겁니다. 바로 밑에 보성강에서 카누도 탈 수 있는 그런 체험학습도 있고요. 정말로 발전 가능성은 무궁무진합니다. 잘만 하면요, 여기 정말 성수기 때에는 자리 잡기도 힘들 정도로 정말 멋진 그런 펜션 마을로 탈바꿈할 가능성도 분명 있어 보입니다.
있습니다. 투자 가치는 충분히 있고요. 뭐 세컨하우스 정도로 생각을 하신다면 적극적으로 저는 여기 구입을 추천드립니다. 가격 부분만 잘 계산해서 너무 비싼 가격에 구입하지만 않는다면 나중에 팔 때도 많은 이익이 있을 거라 생각도 됩니다. 자, 그럼 좋아요 한번 누르고 가는 겁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여지도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에게 큰 행운이 있길 바라겠습니다.